네, 안녕하십니까.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부자 마인드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이 경매 실체장이죠. 이 부자 마인드를 까발려주마라는 책을 제가 쓰면서 왜 그 첫 번째, 두 번째 그 경매 실체를 배치했냐.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할 때 가장 실패하기 좋은 이유가 제가 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실패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체를 잘 모르더라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독사가 있는데 그 독사의 실체는 아무나 물어버린다는 거죠. 그죠? 말로는 독사가 우리가 그 공격적이지 않으면 물지 않는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독사 앞에 가서 서보면 알죠. 그거는 그 독사 생각이 공격적인 행동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호의적으로 손을 내밀었다가는 물리기 십상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격적이지 않으면은 물리지 않는다 이 말에 공격적이지 않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 독사는 공격적이지 않으면 물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표현이 어법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식의 행동이 물리지 않는다. 그 어떤 식을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경매를 판단을 하든 뭘 판단을 하든 직업을 선택을 하든 결혼을 하든 어디 지역에 물건을 투자하든 상가 분양을 하든 아파트 분양을 하든 또는 뭐 휴전선에 땅을 사든 지금도 뭐 김정은의 유곤이 어쩌냐 하면서 휴전선 쪽으로 땅을 사내 만에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좋아지니까 휴전선 쪽에 땅을 엄청 많이 샀죠. 자,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는 빛을 볼 수가 있겠죠. 언젠가. 그죠? 그 모든 게 부동산에 대한 실체, 돈에 대한 실체.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했는데 누구는 좀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주식의 실체. 그렇죠? 자, 이런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제가 경매를 많이 가르쳐보고 경매 투자도 해보고 경매 투자하는 사람을 도와줘 봤는데 그들의 대화를 속에서 깨닫는 건 돈 욕심은 다 누구나 있지만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붕에 배드민턴 공이 떨어지면은 우리는 기다란 사다리를 가져와서 그 사다리를 올라가 가지고 그 배드민턴 볼을 주워야 되죠. 그냥 점프해 가지고는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사다리를 가져오는 이유는 우리의 키가 작고 지붕은 우리 키보다 높기 때문에 지붕으로 올라가기 위한 어떤 방법이 필요했고 그 방법으로 사다리라는 걸 떠올린 거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사다리를 놓지 않고 외다리를 놓고 외다리를 통해서 올라가려고 하면 외다리에서 떨어지거나 굴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거는 외다리의 속성과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지붕 위로 올라가야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발생 가능한 어떤 변수를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경매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는 경매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는 경매의 효과를 대박으로 볼 수도 있고 경매에서 별 재미를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다고 해서 직성대로 벌리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알 나이가 됐지 않습니까? 돈을 막 빠르게 벌고 싶어서 빠르게 벌리면 왜 여태 부자가 안 되셨습니까? 그죠? 부동산을 사가지고 부동산이든 뭐든 돈이든 내가 그 돈 버는 속성과 돈 버는 이치를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내 성과를 부려서 될 일은 아닌 것이죠. 또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그 어떤 실체 그대로 본연의 모습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바램을 넣어가지고 뭔가 바램대로 기도를 세게 해서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요거 좀 입력하겠습니다. 근데 그 바램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항상 그렇죠. 그 바램대로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무엇이 됐든 간에 이 실체 파악에 정말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하셔야 되죠.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은행 터이 범이 인지를 잡고
서 있을 때 이거를 제압하기 위해서 특공대, 특수부대죠. 스와트 부대가 이제 출동을 해서 그냥 들어가면서 총을 막 난사하면서 들어가지 않잖아요. 즉 인질을 구하기 위해서 인질의 위치, 인질의 숫자, 그 다음에 범인의 숫자와 위치, 그 다음에 범인에 대한 정보, 예를 들면 얘가 특수부대 출신인지 그냥 동네 불황자인지 이런 걸 안 다음에 어떤 그 실제로 전투, 침투해서 이 얘네를 제압하는 어떤 플랜을 그때 가서 짜죠. 그죠? 그러니까 우선은 실체를 파악해서 그 연후에 작전을 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경매라는 걸 제압하려면은 경매라는 실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일이다. 즉 경매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조사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을 뿐더러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경매를 해나간다는 것 자체는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는 것부터 그 단계에서 이미 실패가 예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라는 걸 정복하고 싶으시죠? 경매로 큰 돈 벌고 싶으시죠? 큰 돈. 그죠? 그런데 왜 주먹구구식으로 막 도전합니까? 그죠? 밖에서 여러분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한 서너 명이 떼거지로 와서 빨리 너 독이야 나와! 라고 이제 시비를 걸었다 칩시다. 그럼 제가 해야 될 행동이 그냥 문을 열고 맨몸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네가 누군지를 봐야지. 그죠? 그리고 왜 저런지 봐야지. 그 다음 쟤네 전투력을 측정해야지. 그지? 그 다음 쟤네가 들고 있는 흉기가 뭔지를 알아야지. 흉기가. 앞에서 한두 놈은 맨몸일지 맨손으로 보이고 뒤에서 손 들고 올 수도 있잖아. 무기를. 그죠? 그럼 나는 얘네를 제압하려면 어떤 무기를 효율적으로 들고 가야 될지 집안에서 살피겠죠. 그죠? 그 다음 나가는 것이다. 즉 뭐냐? 모든 것이 경매를 공략하려고 해도 경매 실체라는 걸 파악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경매 실체를 파악을 얼마나 하고 움직이셨습니까? 저는 실체 같은 거 모르고 그냥 경매가 좋다고 하니까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미 첫 단추를 잘못 깼죠? 이미 첫 단추라는 건 뭡니까? 첫 단추는 경매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그 다음에 얘를 제압하기 위한 작전을 짜지. 그죠? 집에 안에 뒷뜰에서 딱 봤더니 뒷뜰에서 뭔 소리가 나서 봤어. 그랬더니 멧돼지야. 그럼 멧돼지를 제압하려고 잠자리채를 들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멧돼지를 여러분 힘으로 못 제압하잖아. 그러면 119에 전화하잖아. 자, 실체를 알아야 작전을 짜는 것처럼 경매 실체를 알아야 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체를 알고 접근하라라고 제가 책에서 쓴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31강 31페이지 경매는 부자 되는 지름길이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운전 초보자여서 길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부산을 어떻게 갑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예, 부산 가는 길과 방법이야 무지 많지만 그중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경부고속도로를 타세요 라고 말을 할 거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기만 하면 어쨌든 부산에 도착할 거고 대형차를 타거나 소형차를 타거나 체력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늦게 출발하거나 일찍 출발하거나 반드시 언젠가는 도착하는 것이 경매다. 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자주 썼던 거죠. 경매는 뭡니까? 예, 경매는 부자 되는 지름길이다. 경부고속도로는 다음 얘기네요. 부자 되는 지름길이다. 경매란 건 뭐냐? 경매는 되게 간단하다. 부자 되는 지름길이다. 그 지름길은 경부고속도로처럼 생겨먹었죠. 볼게요. 경매 실체장.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썼네요. 주식 투자하는 데는 그다지 전문성이 없어도 사고 팔고만 할 수 있다면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주식 투자하는 저변이 넓은 이유고, 그렇지만 경매는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살짝 머뭇거리게 되고, 경매라는 것 자체가 법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머뭇거리게 되는 요소가 있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주식과는 달리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다. 주식과는 달리 예를 들면 월세도 있고 전세도 있고 매매도 있고 다양한 어떤 측면들이 있죠. 그러고 있으면 또 오를 수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경매는 부자 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제가 썼네요. 그러니까 경매라는 것이 부자 되는 지름길인 이유는 부동산의 도매 시장이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는데 40페이지에는 써놨습니다. 감정가가 5억짜리 일지라도 한 번만 떨어지면 바로 20% 떨어지는 4억이 돼버리는 게 경매죠. 그렇죠. 물론 인천이나 다른 지역 같은 데는 30%씩도 떨어집니다. 그죠? 자, 이렇게 금액을 대폭 할인 친다는 거예요. 대폭 할인. 이렇게 대폭 할인을 치는 부동산의 무슨 시장? 도매 시장이다. 이게. 이런 도매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지름길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주식에서 1년 했는데요. 제가 2억 벌었어요. 란 말은 가장 드물고 가뭄에 콩나듯이 들리는 얘기고 나하고는 해당 사항 없는 얘기지만 경매를 해가지고 2억 벌었어요. 라는 것은 흔하디 흔한 일이다. 흔하디 흔한 일이죠. 경매로 돈을 번 사람을 찾는 것은 바로 옆에 흔하게 찾지만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찾는 것은 드물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와야 되겠습니까? 경매로 와야 되겠죠. 이런 뻔한 사실을 보고서도 주식으로 가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이유는 뭐냐? 주식은 아무나 쉽게 하는 것이고 경매는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부라는 것은 대학 가기 전에 수두룩하게 하면서 정말 질렸는데 이제 30대고 40대고 언제 책 봤냐 싶은데 이제 와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죠. 그죠?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어디 잘못된 학원을 가면은 맨 법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학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낙찰이 막 쉽게 대주면 좋으는데 거기서 실패를 또 많이 하면서 그 얼굴들이 우울 모드로 돌아다니니까 옆에서 이제 신입으로 경매에 대해서 마음을 낸 사람들이 또 저 사람들도 경매에서 큰 재미가 없는 거 보니 나라고 별 게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또한 일반적인 환경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딱 봐서 옆에서 누가 낙찰을 받았다 그래서 그 방법 좀 알려주시오 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뭐 아는 게 없거든. 경매는 그냥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바로 다음 주에도 1, 2천원 벌 수가 있는 게 경매다. 그렇지만 낙찰된 사람들에게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럼 뭐 방법 특별한 게 없는데 집에 가가지고 그 집을 보고 권리인가 양호한 물건 골라가지고 그냥 대충 질렀어요. 이 정도 말밖에 안 한다. 그럼 가슴이 꽉 찬 느낌이 나는 게 아니고 허한 느낌이 나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전달자들의 역할, 선생의 역할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헤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하지만 돈을 버는 건 또 사실인 지역이죠. 네. 그래서 경매라는 것은 지금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부동산의 도매 시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돈을 안 벌려고 발악을 해도 벌 수밖에 없는 게 도매 시장인 것이죠. 발악을 해도 벌어요. 네. 그래서 경매란 무엇입니까? 부동산의 도매 시장입니다. 한 달만 지나면 20에서 30씩 떨어뜨리기 때문에요. 지구상에 이런 시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놀아도 이곳에서 놀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하면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지적이고 실체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경매는 부동산의 도매 시장이다. 그 다음 경매는 부자 되는 지름길이다. 그죠? 이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천차만별로 올라온다. 우리가 관악산에도 가보면은 서울대 입구에서 올라가는 완만한 쪽이 있고 과천 쪽에서 올라오는 험한 돌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누구는 수월하고 누구는 힘들게 접근하는 것이죠. 일이란 게 이렇다. 매사의 사업이라는 것도 그렇고 돈 버는 것도 그렇고 대인관계도 그렇고 어떤 명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리를 하든 이런 것도 그렇고 수리를 어디서부터 손댈 것이냐 무엇부터 시작할 것이냐 어떤 길부터 할 것이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데
지름길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가장 빨리 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테크 중에 경매는 지름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지름길인 이유는 원금이 보장되고, 만약에 부동산을 샀는데 무너졌다 그러면 여러분만 죽는 게 아니고 주식은 대폭락했다가 많은 실업이 양산된 연후에 여러분들까지 파도가 오게 되어 있다. 그만큼 안전한 자산이다. 이게 그래서 지름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매는 인생관이다. 경매는 인생관이다. 그래서 경매를 인생관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뭐 경매가 그냥 경매지 인생관이냐라고 하죠. 여러분들 운전을 예로 들어볼까요? 운전하면서 여러분의 뭐가 다 나옵니까? 성질 다 나오죠. 운전할 때 여러분들은 깜빡이를 켜고 누가 들어올라 그러면 껴줍니까? 안 껴줍니까? 안 껴주려고 발악을 하면서 뒤에서 속도를 쫙 밟아서 오는 차들 저는 수도 없이 보는데요. 그래 놓고 어디까지 멀리 갔나 그럼 요 앞에 있어. 괜히 내 성질만 보여주고 남행케 임심만 읽고, 또는 내가 니들 얼굴 본 적도 없는데 네 인심을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뭐야 라는 어떤 이런 식의 어떤 남만 모르면 돼, 나만 알면 돼, 뭐 이런 이기적인 성향들이 운전에도 배어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운전 잘하는 사람과 운전 못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잘한다라는 뜻이 뭡니까? 잘한다. 잘한다는 거는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지 않다. 뭡니까? 천천히 간다. 잘한다. 그 다음에 나도 위험하지 않아야 되지만 남에게 위협도 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천천히 가야 되겠죠. 그 다음 또 뭡니까? 승차감이 중시된다. 승차감, 안에 탄 사람의 성격도 조심해야 되고, 또는 밖에서 누가 껴주나 안 껴주냐 했을 때 안 껴주려고 발악을 하면 위험성이 증가하죠.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승차감도 더 떨어지겠지. 즉 뭐냐, 운전을 잘한다는 것은 엑셀을 밟든 브레이크를 밟든 타는 사람의 승차감도 중요하고 남의 안전과 내 안전도 중요하고, 그걸 잘하는 걸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운전을 잘하려면 첫 번째 성격이 좋아야 운전을 잘하게 되죠. 남이 올라 그래. 그럼 껴줘. 그죠? 여기가 학생 보호구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도를 놓죠. 그 다음에 앞에 그 안전지대 언덕을 넘어가. 턱을 넘어가. 그러면 브레이크를 잡고 살짝 타고 넘어가. 그럼 첫째, 차도 안전하죠. 그 다음 차가 하체가 안전해지니까 수리비가 덜 들게 되고, 타고 있는 사람이 놀라지 않아서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원인이 뭐냐? 성질이 문제인 것이다. 그럼 이 성질이 뭐냐? 인생관인 거죠. 그래서 그 인생관이 별로 좋지 않으면 운전 같은 사소한 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택시기사들 제가 운전 가지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운전이 없어. 그냥 마구 그냥 갖다 때려 박죠. 버스도 그런 게 많죠. 그렇지만 또 버스는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택시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관이 좋은 사람들이라서 항상 좋은 일 불러오죠. 그죠? 복을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관이라는 게, 그럼 경매는요. 경매 대박 인생관이 관여되죠. 인생관이. 경매는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을 본다고 하면 이 사이사이마다 판단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죠. 판단거리가 많죠. 그때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힘이 들기도 하고 웃음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때마다 판단은 뭘 근거로 하냐? 인생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명도할 때도 그렇고, 명도할 때 저쪽에서 세게 나오니까 기가 죽어서 깨갱하기도 하고, 별거 아닌데 못 참아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혼자서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할 때도 대출을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남이 지를 보고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으면서 최대한 머리를 써야 되는데, 대출 안 돼 그러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자기 집안에서의 문제점을 투자에까지 끌고 오는 사람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인생관이란 거 보셔야 돼요. 타인에 대한 예의와 공손이 있는 사람은 그 인생관이 좋은 거고, 그 인생관이 좋은 사람은 경매에서 빛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인생관이라는 게 예를 들면 타인에게 의존하는 형태 있죠. 집안에서 의존하는 형태들이 많다. 가끔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지 않아서 부부가 부부의 다리를 거는 경우가 많아요. 다리를 걸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뿌리치고 전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같이 넘어져 버린 사람도 있고 넘어졌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서로에게 비난을 가하면서 네가 방해했지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되게 되어 있다. 의존형 안 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류의 의존형이라면 옛날에 독립투사가 존재하겠습니까? 어느 집의 독립투사, 어느 집의 아들과 남편이 독립파 운동하러 나간다 그럴 때 어떤 엄마와 어떤 와이프가 찬성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나가는 사람이 있다. 국가를 지키는 사람은 군인 가족도 그런 거죠. 어떤 이 의존형으로 가버리면은 이 경매라는 재테크는요, 부자 되는 지름길이 되는 경매라는 재테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관이 좋아야 된다. 예. 장기간의 경매 투자를 하다 보면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참고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경매는 자기가 생긴 모양새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고집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는 성질의 투자처는 아니다는 거죠. 예. 경매를 한두 건 한 다음에 다시 본연의 성격으로 돌아온 사람 많아요. 경매를 처음 선택할 때는 내가 진짜 절절하고 진짜로 애절해서 경매를 통해서 인생을 바꿔보고 싶고 돈을 벌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일 때는 초인적인 에너지를 내죠. 마치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가 마차에 깔리면은 엄마가 마차를 들어버리는 그런 초인적인 어떤 일화도 많이 보셨듯이, 급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힘, 본연의 힘과 다른 힘이 생겨서 경매를 처음에 좀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현실로 돌아가죠. 그죠? 슈퍼맨은 항상 힘이 좋아서 슈퍼맨이지만, 여러분들은 우리가 술 먹은 술꾼이나 마약쟁이들이 갑자기 약을 먹으면 올라가고 약이 빠지면, 약 기운이 빠지면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처럼, 절박하고 절절하고 그럴 때, 애절할 때는 경매를 엄청 잘하고, 그게 약 기운이 쑥 떨어지면은 순식간에 본연의 모습,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경매의 실체를 몰라서 그렇다. 경매의 실체는 부자 되는 지름길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도매시장이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소매시장의 조언들 도매시장보다 좋을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소매시장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소매시장이 도매시장보다 좋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런 걸 마찬가지예요. 대치동 재건축 아파트를 소매로 사는 것도 좋지만 대치동의 재건축 아파트가 경매에 나오면 경매로 사는 게 이득이죠.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경매 투자에서 필요로 하는 인생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자 마인드죠. 부자 마인드라는 것은 부자라면 누구나 갖는 생각을 부자 마인드고, 부자 마인드라는 것은 선인성과 인과의 법칙을 인정하는 것이 부자 마인드고, 그 다음에 만족함을 알아야 부자 마인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부자 마인드의 기본 공식이죠. 부자 마인드라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갖는 게 아니고 부자들이 갖는 생각이다. 부자들이 갖는 생각이 부자의 마인드고, 그 부자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인과의 법칙을 믿더라. 즉, 예의를 갖추고 인생에 진지하고 경박스럽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진득하죠. 그리고 말 같듯이 진실하다. 그래서 교육생 중에서 제가 이 사람 거짓말이 많네, 예의는 쌈 싸먹었네, 이런 사람들이 돈 번 사례는 제 눈을 지금까지 보고 들은 바도 없고 앞으로도 들릴 리도 없는 일이죠. 이거는 너무 간단한 공식이다. 인과의 법칙을 믿으셔야 돼. 그럼 만족함을 알아야만 여러분이 다수의 어떤 판단들과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을 어쨌든 베스트로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선택하는 순간에 그 당시에 상황적인 이미지도 있고 모든 것이 혼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만족함을 아는 이 공식이 되게 중요한데, 또 만족함을 아는 거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은 좀 다른 내용이라는 것도 아셔야 되겠다. 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교과서에 책에서 써서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 이게 수련을 통해야만 된다. 자, 가보지도 않는 길에 자신감을, 이거는 경매는 명검이다 이거네요. 그 다음에 경매는 명검이다. 명검이라는 것은 장수가 갖고 있습니까? 졸개가 갖고 있습니까? 당연히 장수의 무기가 명검이죠. 그 명검은 기본적으로 무겁다.
그래서 힘없는 사람이 들 수 없다. 그 다음 명검이란 건 기본적으로 예리해서 잘못된 기술을 갖고 있으면 자기 몸을 다치게 된다. 맞죠? 명검이라는 것은 예리하죠. 그러니까 쓰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방법을 잘못 쓰면은 내가 다치게 되니까 이 명검에는 기술이라는 게 받쳐줘야 되고 무겁기 때문에 힘이라는 게 받쳐줘야 되는 것이다. 맞죠? 그래서 장수가 갖고 있는 거지 졸개가 명검을 가졌다는 역사적 기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경매라는 것은 명검과 같아. 그래서 전쟁터에서 내 목숨을 구해주는 것이지 여러분들처럼 가볍게 내 집 마련 정도 하고 남이 하니까 나도 부러워서 하는 이 방식은 경매를 명검으로 보지 않은 태도다.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 자신감을 가지기는 누구나 힘든 일입니다. 이미 이렇게 경매의 길에 앞장서서 가본 입장에서 제가 감히 말을 하자면 경매 공부를 하는 목적은 처음부터 거창해야 한다는 거고 그저 내 집 마련을 하고 돈이 된다고 어디서 들은 바가 있으니 나도 그 대열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기대감으로 공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경매는 명검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용도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린 생각입니다. 경매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명검 같은 거다. 자, 명검이 있다면 이 명검은 전쟁터에서 사용해야 할까요? 부엌에서 재료를 다듬는 데 써야 할까요? 명검은 역시 전쟁터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렇다면 명검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칼을 들 힘도 없고 동작도 느리고 패기도 없는 졸병이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힘도 좋고 용기도 높은 대장부가 들어야 할까요? 하수가 명검을 잠시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잠시 후에는 주인이 바뀝니다. 명검과 같고 경매는 경부고속도로와 같다. 대형차를 탄 사람이 간밤에 잠을 설쳐서 운전 중에 자주 휴게소에 들어가서 잠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차를 탄 사람 누군가는 부지런히 운전해서 부산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누군가는 열심히 부산까지 가다가 마음이 변하거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다시 서울로 갈 수도 있을 거다. 경매를 이런 경부고속도로에 비교한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부산이라는 부자의 문에 꼴이 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인 재테크를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겁니다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단순하면서도 편하게 부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재테크는 경매 투자이다. 쉽게 말해서 경매 투자를 매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나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누구 할 것 없이 빠르냐 늦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부자의 길에 들어설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매라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경매는 경부고속도로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이 다양한 방법 중에서 으뜸이 되는 것은 경부고속도로고 왜냐하면 비행기를 모두 다 탈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경부고속도로에 작은 800cc짜리 경차를 타든 5000cc짜리 대형차를 타든 누가 됐든지 간에 가만히 가기만 하면 부산에 갑니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으로 가는 이 길 사이에서 이렇게 톨게이트 쪽으로 빠져버리고 다시 유턴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함으로써 서울에서 부산까지 온전히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다른 데 안 보고 일직선으로 쭉 가기만 해도 돈을 벌 것을 자기가 그 스케줄을 정하면서 야 서울 부산 가기 전에 여기서 잠깐 쉬면 안 될까? 여기서 이제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안 그래도 나 경매하다가 좀 힘들었어. 왜? 인생관이 별로여가지고 내가 좀 힘들었는데 마침 잘 됐다. 니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데 따라가야 되겠다. 유턴. 그 다음 똥차를 타고 와서 자동차를 정비하지 않아서 여기 곳곳에 서 있고 고장나 있고 중간에 과속해서 벽에 박혀 있고 기름 준비 안 해서 기름 제때 안 채워서 여기서 멈춰 있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힘든 것이죠. 하지만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히 준비해서 쭉 가면 주어진 시간 안에 반드시 부산에 도착하는 것이다. 이게 경부고속도로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는 보석과 같다. 경매는 보석이다.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10,000원이 떨어져 있는 걸 길에서 봤으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줍지 않습니까? 줍는다. 그냥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번개처럼 줍는다. 응?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한 100개 떨어져 있으면 눈에 보일랑 말랑한 빛의 속도로 죽을 것이다. 그런 것처럼 경매라는 것은 보석과 같아서 번개처럼 주워야 되는 거지 흔해 빠진 어떤 100원짜리나 50원짜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오해해가지고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잡는 것이 아니다. 경매는 빛의 속도로 잡는 것이다. 머뭇거림 없고 망설임 없고 이거 어려운데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여보 부인 여보 마누라 이거 해야 돼요 여보 남편 이거 해야 돼요 이럴 일이 아니다는 거다. 하는 것이다. 그냥 보석이라면 안 하겠느냐. 땅에 보석이 떨어져 있으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보고 남편한테 물어보고 부인한테 물어보고 한 다음에 보석이라고 하고 주소라고 하면 그때 나와서 줍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게 미련하고 아둔하다. 그래서 보석이라는 거 인식을 해보세요. 그죠? 그럼 보석이라면 과연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내가 자동차를 탔다면 부산을 내가 가려고 마음 먹었다면 부자로 가려고 마음 먹었다면 어떻게 운전하지? 그 다음에 중간에 안 껴주려고 엄청나게 난리를 쳤고 부르스를 쳤더니 그 다음에 앞에 누가 끼니까 불쾌해서 빵빵 거리고 걔랑 멱살 잡고 하다 멱살 잡고 한두 시간 싸우다 보니까 이미 먼저 출발한 애들은 천안 지나고 대전 지나 있는데 자기 혼자 엉뚱한 데서 싸움질이나 해야 되고 앉아있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인생관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요즘에 보면 착한 건물주 운동해가지고 10%씩 깎아준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것도 만족함을 알고 임차인이 존재해야 건물주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행복해야 건물주도 행복한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임차인만 행복하면 나는 불행하니까 둘 다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인생관에 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새를 빨리 뽑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인생관이 적용되는 것이고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관이 여기서 또 빛을 발하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는 보석이다. 예를 들어서 길에 보석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줍습니까? 아니면 고픈 배를 먼저 채우기 위해서 밥을 먹고 난 후 다시 와서 줍습니까? 그러니까 경매를 바로 해야 돼요. 내년에 돈 벌어서 천천히 하려고요. 내년에 돈 생기면 하려고요. 나중에 와이프가 동의하면 하려고요. 남편이 동의하면 할 거예요. 아무도 반대 안 할 때 할 거예요. 내가 30살 되면 할게요. 50살 되면 할게요. 그런 약속을 나한테 할 이유는 없죠. 나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그죠? 오로지 그런 어떤 판단들은 본인의 인생에 영향을 강력하게 미친다는 것이죠. 보석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한 다음에 그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경매는 팔아야 돈이지 안 그럼 돈이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부자들이 그림과 도자기에 투자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타입이다. 경매는 찰흙과 같아서 찰흙은 빚으면 그릇도 되고 도자기도 되고 짐승도 되고 다양한 모양으로 변합니다. 돈은 금도 되고 도자기도 되고 미술품도 되고 낡은 단독도 되고 아파트도 되고 빌라도 되고 농지도 되는 것이다. 이게 지혜죠. 가끔 투자자들을 상담해 보면은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물건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이 매우 많고 속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되지. 이렇게. 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매는 보석과 같고 보석인 줄 알면 천천히 죽을 거냐 낼름 죽을 거냐 이거 판단해 보시고요. 경매는 부동산 도매 시장이다. 어찌됐든 한 달 지나면 20에서 30%씩 떨어진다. 이곳에서 돈이 안 벌리면 어디서 벌리겠느냐. 그 다음 경매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내가 똥차가 됐든 그 다음에 5000cc짜리 대형차가 됐든 어떤 식으로 됐든지 간에 경매의 고속도로에 올라타면은 경부고속도로에 올라타면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직진만 하면 부자의 길에 도착을 할 것이다.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기름을 안 채웠다, 정비를 덜 했다, 중간에 누가 꼬셔서 유턴한다, 뭐 조금 휴게소에서 잠을 좀 피곤하게 오래 잤다, 많죠. 이런 이 경부고속도로라는 곳에서 벗어나는 순간 부산의 도착은 영영 멀어지게 되죠. 어떤 식으로 해도 벗어나면 늦어집니다. 어떤 이유를 대서 간에 경부고속도로를 벗어나면 부산에 늦게 도착하죠. 어떤 이유든 간에. 본인이 어떤 이유를 대면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부산에 도착이 늦어지거나 안 된다는 것이다. 잊으면 안 되죠. 뭐 이유를 달면 행복해지나요? 부산에 이유를 달면 빨라집니까?
이유를 달거나 변명을 하는 순간 무조건 부사는 느려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명검 같아서 이 명검은 처음부터 전쟁터에서 쓰는 것이지 뭐 이렇게 명검을 가지고 요리할 때 쓰지 않죠. 경매를 가지고 내 집 마련 용도로 쓰지 않아요. 인생을 바꾸는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 자체를 너무 우습게 알고 남이 돈 번다고 하니까 내가 마침 퇴직금 조금 있는데 해볼까? 아이고 이거는 강원랜드의 카지노 게임이 아니에요. 경매는 처음부터 인생을 바꾸는 핵폭탄 같은 것이다. 그 다음 경매는 인생관이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예의 바른 사람, 그 다음 흔히 하는 지혜로운 사람, 흔히 하는 배려하는 사람이 경매를 더 잘한다는 거죠. 흔히 하는 고집쟁이는 경매를 못하고 흔히 하는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 경매를 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면 되죠. 내가 지혜로우냐, 내 인생관이 뭐냐, 내 인생관 나만 아니면 되냐, 아니면 내 인생관은 좀 이타적이냐, 아니면 내 인생관이 희물통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흐물흐물거리냐, 내 인생관이 주관이 뚜렷하냐, 아이고 남이 보기에 소심하냐, 아니다 나는 굳건하다, 아 저 사람은 말을 하면 신심이 있고 분명하냐, 아니면 흐물흐물거리고 희멀텅거리고 경계가 없고 의지가 불분명하고 오늘 한 말과 내일 한 말이 달라지고 오늘 행동과 내일 행동이 달라지는 이중적인 인간성을 띠는 것이냐, 이 사람은 진실을 좋아하느냐 아니면은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자냐, 이 사람은 광명정대하냐 눈치를 보느냐, 이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게 경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매는 지구상의 고금을 막론하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뤄왔던 그 재화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성격이 다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관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경매에서 성공을 하죠. 여기서 인생관이란 게 흐물흐물거리고 대충 좋은 사람이 인생관이 뜻이 아니에요. 금방 말했죠. 진실하냐 거짓이냐 굳건하냐 분명하냐, 아니면 아니다 그러고 예스면 예스 또는 노면 노.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군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잖아. 누가 여자에게 가르치죠. 누가 내 몸을 만지면 노라고 말해라, 아니면 예스라고 말하고 노라고 말하고 분명해야 된다 그러지. 안 돼요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뭐 어설프게 막 눈물 흘리는 거 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다. 예스냐 노냐. 내가 그래 내가 네 있는 동안 돈 안 받고 너 살아, 대신 이렇게 해, 이렇게 분명할 거냐, 아니면 돈 받았으면 좋겠는데 징징거리는 거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불분명하냐, 이게 바로 인생관이죠. 그래서 첫째 불분명하거나 성격이 소심하거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말은 그럴싸한데 행동이 안 받쳐주거나 아니면 혼자서 호들갑 떨거나 이런 류의 사람들이 경매를 못합니다. 100%입니다. 인생관이다. 그 다음에 의리가 있냐 없냐. 여러분들 동기간에도 의리 없잖아요. 그럼 경매 못하는 거야. 딱 보면 알아. 의리 없네. 경매 못해. 빙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강의 경매 실체장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